자, 이번에는 VBA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제어문에서 우리가 if then 문인데, 이것은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문장을 실행하는 그런 제어문이죠. 기본적으로는 if, then, 그 다음에 else, and if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else도 필요가 없죠. 그냥 if 조건식 then, and if 이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참인 경우에 처리할 작업을 이제 지시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그 형식을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는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추가가 된 것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else가 들어갔고, 또 하나 이제 더 추가된 것이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else if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 1, then 문장 1. 그래서 조건식 1이 참인 경우에 문장 1을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조건 2가 참이면은 문장 2를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문장 3을 처리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f문을 볼 때 그냥 영어 공부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하듯이. 앞으로도 다 그렇습니다. 모든 프로그래밍, 비주얼 베이직, VB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건식에 따라서 어떻게 분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처리를 하는 것이 if, then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elect case 문이 또 있죠. select case 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if 문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개일 때 각 조건별로 지정한 문장을 사용해서 조건을 처리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if 문을 select 문을 처리한다든지, select 문을 if 문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좀 더 간결하게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elect case 식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처리를 합니다. 케이스 1이죠. 그래서 조건식 1에 대해서 문장 1을 처리하고, 조건식 2에 대해서 문장 2를 처리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문장 3을 처리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뜻 그대로 이 문장을 루프, 돌린다,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 살펴보면요. 조건식 동안 문장 루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건식을 먼저 비교한 다음에, 이 조건식 동안, 조건식이 참인 동안 문장을 루프,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역시 영어 공부하듯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조건식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while 조건식 동안이라는 부분이 뒤쪽으로 빠졌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문장을 실행하죠.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식을 비교해서 참인 동안 문장을 반복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한 번은, 그죠? 문장, 루프문이 한 번 돌죠. 적어도 한 번 루프문이 돌고 조건을 검사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단 한 번 돌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앞에 do while 루프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반복문이죠. do until 루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식까지, until은 까지잖아요. 조건식까지 문장 루프, 문장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은 이 까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식까지 문장을 루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식이 맞을 때까지, 그죠? 문장을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자,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얘가 거짓인 동안, 조건식에 맞을 때까지란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조건식이 거짓인 동안,
문장을 반복 실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until 조건식이 뒤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 앞에와 마찬가지로 while 루프와 마찬가지로 do loop until 조건식이 되죠. 역시 이렇게 되면 문장을 일단 먼저 실행한 후 조건식을 검사하죠.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인 동안 문장을 반복 실행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식을 만약에 조건식에 만족이 되더라도 이것은 조건식이 거짓인 동안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조건식을 만족하더라도 한 번은 실행이 되겠죠. 문장이 먼저 한 번 실행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따지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 do while 루프와 마찬가지로 조건식이 루프의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한번 무조건 실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for next 문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좀 활용이 좀 다르죠. 자, for next 문은 변수를 줄 수 있다. 어떻게? 시작값 to 최종값, 스텝, 증감값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증감값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몇 단위로 증가할 것이냐라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값을 예를 들면 2로 주고 최종값을 10으로 둘 때 2에서 10까지 원래는 문장이 돌아갈 것인데 이때 증감값을 2로 주면 2, 4, 6, 8, 10 이렇게 그 변수가 수행이 돼서 문장이 돌아가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면서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먼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리 이 프로시저들은 다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if then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잘못된 암호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셀과 여기 있는 셀 값을 비교를 해서 같지 않을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도록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어떤 형태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Alt F11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VBA 코드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가 자 VBA라는 이곳에 지금 그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방금 보았던 자,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셀즈라는 것에 의해서 자, 이것은 행열을 나타내는 데이터거든요. 일행일열. 일행일열이란 말은 일행일열 A1 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행이열, 자, 일행 2열 어디입니까? 바로 그 B1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간 값을 서로 비교해서 자, 이것은 연산자에서 같지 않다는 뜻이죠. 같지 않으면 이러한 조건식을 만족시킨다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메시지 박스는 아까 그 나타나는 얼럿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잘못된 암호입니다라고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프로시저라고 하죠. 이것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얘와 얘가 같다면 1과 1이라면 자, 아무런 경고 문구가 나타나지 않죠. 다른 경우에 나타난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 그 아래쪽에는 이제 if then else 문이죠. if then else 역시 간단합니다. 자, command to 버튼을 클릭할 때, 얘가 command to 버튼이거든요. 얘를 클릭할 때, 역시 일행 1열 A1의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메시지 박스에 비만을 띄우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을 띄워라. 자, 지금은 80보다 크거나 같지 않잖아요. 그죠? 자, 이 값이죠. 8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정상이라는 값을 띄우게 되겠죠. 80이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비만이라고 나오겠죠. 그것에 따라서 값이 분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f then else if 하나 더 조건이 들어갈 때죠. 자, 여기 이 부분이죠. if then else if. 자, 커맨드 3 버튼 클릭할 때, 자, 이제는 어떤 것인지 감이 대충 잡히죠. 바로 설명을 해도 될 겁니다. 자, 일행 일렬 A1 셀의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급, 70보다 크거나 같으면 2급. else if 그것도 아니면 3급으로 나타나도록 해라. 자, 1급이라고 나오죠? 8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30이라는 값이면 3급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80도 아니고, 70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커맨드 버튼 4번은 셀렉트 케이스 문으로 했어요. 자, 셀 1행 1열,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셀즈 1행 1열 속성을 이용해도 되고, 레인지라는 개체를 이용해줘도 됩니다. 자, 레인지 개체를 통해서 A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주고, 그럼 A1 셀이라는 뜻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좌표가 A1인 셀, 이렇게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case is, case는, 이죠. 그냥 영어 뜻 그대로 해석하십시오. case is, case는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메시지 박스의 우수, 자, case is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메시지 박스의 보통, case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노력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했죠. 역시 마찬가지로 select case를 클릭해도 똑같은 형태로 분기해서 값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커맨드 버튼 5번째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do while loop 부분이죠. 이 부분 보이죠? do while loop. 조건식이 맞을 동안 루프문이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do while loop 이 부분이죠. 자, 루프를 0번 반복. 그러니까 루프가 반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초기 변수값이 0, 마이넘은 9. 자, 초기 변수값이 마이넘이 9예요. 9. 그럼 여기 9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9는 10보다 큽니까? 아니죠. 이미 이 조건식이 거짓이 되어버리죠. do while loop는 뭐뭐 동안이죠? 조건식 동안. 조건식이 참인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루프가 전혀 반복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카운트가 이제 루프 횟수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0번부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것인데, 그 루프 돌아갈 것이 없으니까 0번 반복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do loop while로 이제 그 조건식 부분이 뒤쪽으로 돌아갔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do loop while.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번 반복했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그 조건식 부분이 while 조건식 부분이 뒤로 빠져버리니까 조건식 참인 동안이라는 부분이 앞에서 비교가 안 되고 문장이 일단 한번 실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실행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게 되는 거죠. 조건식에서 찾아보게 될 텐데 일단 한 번은 돌아갔기 때문에 그 한 번은 반복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do until loop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sum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do until loop 되죠? 딱 클릭하게 되면 sum 값이 4다라고 나오게 되고요. do until loop는 이 조건식에 맞을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자면 조건식이 거짓인 동안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sum 값이 왜 4가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sum이 일단 초기가 0과 1이라는 값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0과 1이라는 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 n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그럼 1은 5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식이 거짓이죠. 그래서 거짓인 동안 참일 때까지 이제 돌아가니까 거짓이니까 아래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단 n이 1이 들어가 있어요. n에 1이 들어가 있고 여기 1.
자, 썸에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썸은 일단 1이죠. 1이고 그 다음에 n에 1이 들어가 있으니까 1 더하기 2는 해서 3이죠. 그래서 썸은 1, n은 3이라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n에 3이 들어가게 돼요. 루프에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3이 들어가면 3도 역시 어때요? 5보다 크거나 같나요? 아니죠. 거짓이니까 다시 또 한 번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썸이 1이었죠. 1과 3. 그래서 썸이 4가 됩니다. n은 3이었죠. 5가 됩니다. 그래서 5가 되어서 딱 나오니까 5는 5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해버리죠. 따라서 썸은 4일 때 만족이 되었으니까 썸은 4라는 값으로 출력이 됩니다. 썸이라는 변수를 그대로 메시지 박스에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썸은 4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do while loop와 마찬가지로 until 조건을 뒤쪽으로 빼버린 상태죠. 자, 실제로 한번 볼까요? do loop until 눌러보면 썸 값은 1이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자, 왜 1이 나왔는지 봅시다. 일단 sum 0 and 1 do 이 부분 조건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문장은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은 0이고 n은 1입니다. 0 더하기 1 하게 되면 sum은 1이죠. 그 다음 n은 1이니까 1 더하기 2는 3. 그래서 sum 1, n 3이라는 값이 있고요. until로 가게 되면 자, 여기서 n이 3이죠. 3은 5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 만족되어 버렸죠. 거시신 동안 돌아가야 되는데 만족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until이 앞쪽으로 붙었으면 뒤에 문장이 수행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until이 뒤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크거나 같고 얘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잘 보셔야죠. 자, 수행이 어쨌든 문장은 한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썸 값은 1이다. 1이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or next 문입니다. 커맨드 9 버튼을 클릭할 때 토탈 변수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토탈 변수가 30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자, 왜 30이라는 값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필기하면서 그렇게 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디멘션 dim으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k라는 변수와 total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total이라는 변수에는 조기값으로 0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자, form은 k는 2부터 10, k라는 변수는 2부터 10까지 돌아갈 텐데 이때 스텝이 2입니다. 증가값이 2죠. 그러면 2, 4, 6, 80으로 k가 돌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total이라는 변수는 total이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증가값으로 돌아간 이 값을 더해서 next k로 반복을 해서 처리가 다 이 수행 값만큼 정해진 값만큼 수행이 되고 나면 메시지 박스에 토탈이라는 변수 값을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초기에 첫 번째 우리가 반복이 될 때 토탈이 0이고 토탈이 0이라는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k라는 값은 2에서 10인데요. 증가값이 스텝이 2이기 때문에 2, 4, 6, 8, 10 이렇게 이 값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수행에서 토탈은 0이었죠. 0. 그래서 0이기 때문에 0에다가 k2를 더하게 되면 처음에 2라는 값이 나오죠. 0에서 2를 더해서 2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k가 이제 4죠. 증가값이 2니까 2 다음에 4입니다. 그래서 k가 4고요. 그 다음에 토탈에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었죠. 앞에서 우리가 k가 2이고 토탈이 처음에 0이어서 2가 되었으니까 이제 토탈이 2인 상태입니다. 그렇게 메모리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k값 4에 2를 더해서 자,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자, 6이 들어가게 되면 자, 이런 원칙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6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면 6이 더해져서 12라는 값이 나오죠. 자, 원칙이 뭡니까? 얘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자, 더해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는 8에 이 값이 들어가서 20이죠. 20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자, 이 값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 20이라는 값이 토탈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10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서 결국 3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토탈이라는 값을 수행을 해보면 30이라는 값이
이 토탈 변수에 찍혀서 메시지 박스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좀 의아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든지 익숙해지고 자꾸 보다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특히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그냥 영어 뜻으로 뭐뭐 하는 동안 next 다음에 K가 다음에 K 다음에 K 다음에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 메시지를 박스로 보여주는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영어 문장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해주면 되는 겁니다. 직접 한번 다 입력을 해보세요. 알든 모르든 입력을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한번 지켜보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